하나 되는 세상 월월드 TV. 워널드 TV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의 앵커 최노석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누구나 인생 이모작을 꿈꿉니다. 이왕이면 첫 인생보다 화려하면 더 좋겠죠. 지금 이 자리에는 너무나 화려한 인생 이모작을 이루고 있는 영화배우 한 분을 모셨습니다. 1930년대 소리꾼 이화 중선을 연기한 정이화 배우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50줄 나이에 빈둥지 중군을 앓고는 영화배우가 되어 주연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방금 소개해 주신 영화배우 정이화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연까지 맡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름이 좀 생소합니다. 배우는 맞게 맞는 겁니까? 네, 배우 맞습니다. 배우 맞습니까? 지금 조금 소개해드린 대로 인생 후반부에 네. 이렇게 배우가 돼서 이제 주연까지 맡으시게 되는데 네. 이런 과정이 무엇보다도 궁금합니다.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전에 뭐 CF를 찍었다든지 혹은 단역을 뭐 했다든지 어떻게 갑자기 주연 배우가 됐을지는 아니니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50대 후반이 되면서 60이 다가오니까 좀 내적 갈등이 많이 일더라고요. 네. 자녀들도 많이 자라났고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이제 찾다 보니까 사실 그 나이 되면은 전문적으로 내가 하던 일에서도 나와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하물며 제가 이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문턱이 쉽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게 뭐였을까? 사실 어느 순간에 제 꿈이라는 게 없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냥 학교 졸업하고 그 당시에는 또 이제 대학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는 게 거의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바로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함과 동시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아이들을 키우고 정말 열심히 집안 살림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다 성장을 시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저를 돌이켜 보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제 자기 길로 웬만큼 뭐 지금 청년들이 너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뭐 편안한 상태는 아닙니다, 물론. 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안전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엄마의 노년도 불안하다. 엄마를 돌봐야 되는 입장이다. 이러면 아이들한테 제가 큰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하면서 내가 과연 하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를 한번 되짚어 보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마침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엄마의 꿈이 연예인이셨던 것 같아요. 엄마의 꿈. 네, 엄마가 사실은 이제 그 단성사에서 하는 콩쿠르에 나가갖고 이제 수상도 하고 하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집안에서 반대가 너무 크셨던 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저처럼 그냥 이제 시집을 가시고 저희들을 이제 키우시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꿈을 어머님이 아마 저희들한테 좀 바라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충무로에 있는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러니까 일찍부터.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뭔지 모르지만 엄마가 보내주니까 충무로에 있는 그야말로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그때 이제 연극에도 몇 편 참여를 했고 또 이제 극동방송국 그리고 이제 기독교 방송국 거기 이제 아역 성우로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아주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과연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
그런 걸 되짚어서 어린 시절부터 한번 유출을 해보니 그런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마침 페이스북에서 또 이제 그 시니어 모델 이런 이제 그 강좌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갖고 이거 어떨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셨구나. 네. 이다영에서 잠깐만 좀 끊고 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배우님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여성들이 네. 아이들 키우고 난 이제 중년 50대가 중반이 되면은 다 그와 같은 그와 같은 갈등에 시달리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지금 그 과거의 꿈을 이루지 못한 걸 찾는 사람이 있고 네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제 우리 배우님을 한번 찾아보자.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군요. 예. 찾아 나섰더니 어허. 길이 보이더라고요. 아하, 길이 보여.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와 같은 그 엄마들이 요즘은 잘 그런 단어 쓰지 않더라고요. 빈둥지 증후군. 증후군. 예전에는 그 단어를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사실 그 단어를 쓰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50대 후반, 60대 사실 60대라고 해도 요즘은 예전에 저희 엄마가 환갑을 할 때 그때하고 지금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젊으시고 너무 청년이고 너무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60이 넘었다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이라든가 이거를 접는다든가 나는 늦었어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인생이 남은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는 자식 때문에 아니면 뭐 가정의 어떠한 일들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나를 찾지 못한 시간이 많았었을 텐데 이제는 단 하루라도 시간이 조금만 여유가 된다면 뭐 일주일, 한 달 나한테 시간을 오로지 나한테 한번 시간을 줘봐서 내가 과연 뭐를 잘할 수 있을까? 뭘 할 때 제일 기뻤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답인 것 같아요. 답이 나온다. 네. 그러면 우리 정유아 배우께서는 이제 그런 일단 답을 찾았다. 네. 그 다음 단계에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처음부터 뭐 영리한 카페 될 것 아니고. 네.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사실 연예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요즘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만 뭐 한동안은 미투니 뭐 좀 어려운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집안에서 반대가 너무 많았어요. 어. 네, 오히려.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일반 연예인 뭐 길거리 캐스 예전에 그런 게 아니라 학교를 들어가겠다. 정규 교육을 받으면 안전하지 않겠냐. 그래갖고 학교는 대학을 이야기합니까? 네네, 대학교. 4년제 대학교. 길 것 같지만 그것도 4년도 지나다 보면은 쉽게 지나갈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학교를 일단 등록을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사실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엄마고 아내고 또 집안의 대소사를 또 챙겨야 되는 입장에서 그 4년제 대학이라고 하니까 이게 온라인 수업에서 이제 매일 강의를 들어야 되고 주마다 퀴즈가 있고 중간고사가 있고 리포트. 그렇죠. 네, 이거를 제가 완전히 집중하기에는 또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이제 휴학계를 내놓고 찾다 보니까 저희 같은 시니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건 몰랐던 일이에요. 네네네. 그거는 몰랐죠. 그랬는데 몰랐지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네. 네. 너무 많은 곳에서 저와 같은 시니어 분들이 활동을 위해서 돕는 기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도 꼭 비단 이런 이제 연예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뭐 그야말로 동사무소 같은 데서도 요즘은 뭐 동사무소가 아니고 행복 뭐 그렇게 다시 부르더라고요. 그런 데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나 그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원하는 거를 네, 그렇죠. 예,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꿈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과정을 통과해 가지고 네. 뭐 오디션을 보고 뭐 그렇게 네, 했습니까? 그렇죠. 저 경력을 보니까 네. 뭐 CF도 하고 네네네. 뭐 연기인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네. 어떤 걸 하셨는데 처음부터 바로 영화로 아니,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이제 그 오디션 같은 이제 프로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다 있어요. 아. 네, 원하시면은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저도 알았으니까. 근데 그런데 이제 지원을 해보면 이제 뭐 광고 같은 거. 그래서 처음 시작이 사실은 이제 그 듣고 싶어요 하는 공모전 거기에 들리지 않는 엄마의 역할. 아. 네, 그거에서 제가 이제 캐스팅이 됐어요. 공모전에서 캐스팅이 됐고. 네네네. 근데 사실 그때는 제 스스로가 배우라든가 연기자라는 자존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좋은 마음에서 돈을 받지 않고 네 하는데 제가 지원을 해서 거기에 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사실 그거 찍을 때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너무 추운 날이었어요. 그해 가장 추운 날이었는데 홍대에 있는 어떤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칼질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가 난방조차도 되어 있지 않고 이거 촬영을 하려다 보면은 창문 바깥에서 이제 주방에서 하는 걸 찍어야 되니까 난방도 되지 않은 곳에서 한겨울에 문도 활짝 열어놓고 칼질을 하다 보니 손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칼질을 하다가 살짝 손을 벤 거예요. 근데 어머, 제가 벤 거를 아무도 눈치를 못 챘는데 만약에 제가 이 손이 비었다는 거를 함께 작업하시는 분이 알게 되면 얼마나 당황하고 놀라시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엄마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꼭 손을 눌렀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지혈을 살짝 한 상태로 다시 촬영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거기 이제 호박이랑 대파랑 뭐 이제 이런 거 쓰는 게 있었는데 약간 빨간빛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홍고추도 쓸었거든요. 그랬더니 저거 왜 이렇게 빨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홍고추를 쓸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내가 그냥 그렇고 웃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그게 끝났어요. 그랬는데 끝날 때 그분들이 어머니는 우리의 버팀목이십니다라는 카드와 함께 성의로 5만 원과 맛있는 케이크를 하나를 준비를 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무료로 했는데. 네네네. 저는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처음부터 돈 받고 하지 않고 좋은 의도였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소리 듣지 못하는 분들에 의한 다시 듣고 싶어요라는 주제도 좋아서 제가 그래서 한번 참석하고 싶었던 걸 그건 괜찮습니다 했더니 마음이라고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봉투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마침 수상이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그분들은 몰라요. 근데 이제 어디 가갖고 에피소드 같은 거 물어보시고 하면은 그때 그게 제가 첫 작품이고 첫 작품에서 이렇게 손을 베었는데 엄마의 마음으로 주변을 당황시키지 않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촬영을 이끌어 나갔던 거 그리고 이제 또 수상까지 하고 나니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촬영이었어요. 인생 미모작을 시작하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죠. 네. 처음 작품에서 피를 봤습니다. 첫 작품에서 피를 봤다. 그게 참 재밌군요. 네. 그런 기간을 얼마나 거쳐서 지금 오늘 이 작품 이화중선 역으로 개최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년 지났어요? 횟수로 올해 이제 2024년도니까 횟수로는 제가 5년 차가 됐습니다. 5년 차가 됐는데 너무도 감사하게 아마 안 보였던 이제 새로운 얼굴이 나와서 그랬는지 여러 작품에서 이제 단편 영화도 찍고 또 이제 뭐 광고 같은 경우 조금 자랑하자면 임영웅 씨랑 같이 구전 녹용도 찍어보고 임영웅 씨? 네네네. 네, 구전 녹용에서 정경 부인편. 네, 그것도 촬영을 해봤고 또 이제 뭐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 또 이제 제가 스튜어디스였던 그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거로도 찍어봤고 또 얼마 전에는 아무튼 삼남매가 용감하긴가 거기 주제곡 거기에서 이제 또 그 주제곡도 제가 이제 촬영을 했고 가장 최근에 조금 큰 광고라고 하면은 JW 메리어트 호텔 거기서 이제
이민호 배우와 함께 또 촬영을 좀 했고 예예 네, 등등 좀 했습니다. 네네. 아주 이제 뭐 이제는 아까 제가 배우냐고 물었던 게 죄송합니다. 그걸 안 물게요. 그러면 이제는 이화중선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영화. 이 지금 소리꾼 이화중선 저도 생소합니다.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이 더 모르겠죠. 그러시겠죠. 도대체 이 영화가 누군지 이화중선이 누군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정말 이화중선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오늘 밤이 새도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2022년도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영화나 드라마, 광고 이런 쪽으로 나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백학기 감독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제 그분들 처음에는 저를 이제 탐색하는 기간이었 처음에는 그래갖고 저한테 이제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이제 한 바퀴 이제 쭉 북촌을 많이 걸었어요. 그날도 굉장히 추웠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한번 만나자. 그래서 이제 만나 뵀죠. 그랬더니 그 처음 만났을 때 제 이제 모습 같은 거를 이미지를 살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뵀을 때 그 이화중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중선? 이화중선이 처음에 이게 꽃이야 뭐야 전혀 몰랐죠. 그랬는데 이 감독님께서 이화중선이 그 소리꾼이다. 소리꾼 중에서도 이제 동편제 최고의 소리꾼이다. 네. 네네. 그 칠곡은 네네. 남성적인데.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 임권택 그 감독님으로부터 서편제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서편제는 많이 근데 알죠. 이제 이 서편제는 뭔가 애절하고 애끓고 막 절실하고 막 이런 소리라고 보면 이 동편제는 굉장히 청아하고 단순하고 남성적이고 그런 소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소리의 최고인 분이 바로 이화중선 선생님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좀 우리나라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술가라고 하고 이름 짓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좀 어려운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 역시도 어린 시절 부산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한약 재료 같은 거를 이제 옮기고 하시는 일을 하면서 남원 쪽으로 이제 터를 잡게 돼서 그쪽에 와서 이제 어떻게 사실 이분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들려오는 거로 이제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벌교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다가 어린 시절에 너무 힘이 드니까 남원에 그 기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곳에 이제 입적 같은 거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어린 시절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제 보내다가 17살쯤 됐을 때 송만갑 그 대판소리 네네 예 협률사가 와서 공연하는 걸 보고 이분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곳을 따라가고 싶다. 소리를 하고 싶다. 그래갖고 소리를 배우기 시작을 해서 당시 명창이었던 그 장득지님 그분의 이제 부인으로 들어가서 정말 뭐 부인이라고 해봐야 막 이제 남루한 모든 일을 다 해드리면서 이제 그러면서 소리를 배우셨대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남원으로 와서 이제 거기서 건본에 있으면서 이제 소리를 하는데 워낙 소리가 좋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도 대단한 소리꾼이다 칭찬이 자자했는데 마침 이제 그 1923년도인가 조선물산 장려 우리나라 물품을 이제 장려하기 위한 그거를 경복궁에서 하는데 그때 전국 소리꾼 대회 그걸 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참여한 곡이 추월만정이라고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이제 인당수에 빠졌다가 나와갖고 이제 왕비가 되고 나서 난간에 앉아서 그리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불렀던 노래가 추월만정인데 그 추월만정을 부르고서 이분이 완전히 세상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갖고 최고의 소리꾼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돼요.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판소리라고 하면은 남성분들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진채원이라고 그 당시 아주 최고의 여류 명창인데 그분이 소리를 할 때는 남장을 하고 나왔어야 했대요. 그런데 이 이화중선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여성들도 판소리로 이렇게 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계기가 된 거였던 거죠. 그래서 원래 이분의 이름은 이봉학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꽃들 중에 신선이다 해서 이화중선이라는 이름을 그때 받는 거예요. 신선이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160편 되는 레코드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을 오가면서 레코딩을 하고 하는데 1944년 1월 그때 이제 일본에서 레코드를 마치고 올 때에 조선 노동자들 그쪽에서 이제 그야말로 군수품 만들고 이러는 조선 노동자들이 이화중선 선생님이 왔다고 하니까 그분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너무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화중선 선생님이 절대로 그들을 뿌리치지 않죠. 항상 무명저고리를 입고 소리를 하고 그 민초를 마음을 어루만지시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일본의 세토나이카이 배에서 풍랑을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네. 그럼 거기에서 지금 이제 이화중선 역을 네.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럼 지금 그분을 우리 배우님은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영화 속에서? 영화 속에서 표현을 사실 이제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고민을 하기에는 사실 너무 짧은 시간이고 너무 깊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백학기 감독님이 이 분을 찾아내시고 이분을 알아놓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많이 그분의 뒤를 쫓으신 거예요. 예, 그렇게 됐군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영화 한국 콘텐츠 진흥원. 네네. 한국 콘텐츠 진흥원 거기에서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결선까지 올라가셨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거기까지 가시기에는 관심이나 애정이나 그런 게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감독님이 원하시는 대로 네네 디렉션 주시는 대로 충실하게 촬영을 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제 영화배우로서 이제는 승승장구를 해야 될 텐데 미래 꿈이 뭐가 있으신지 그만 좀 네네네 간단하게 이제 네 제가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김삿갓인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고려원 출판사의 처음으로 책을 TV에서 광고했던 게 그 고려원의 김삿갓인데 그때 했던 그 저기가 너무 기억에 남는데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근심으로 사는 인생. 네, 그게 저는 너무너무 꽂혔었어요. 그 예전에. 근데 열심히 살아왔죠. 누구나 다 열심히 살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내 자녀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테고 저는 남은 시간을 저희 나라에 빚진 우리나라에 와서 은혜를 베풀어서 저희가 빚진 그런 분들에게 아주 작게라도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정말 이쁜 마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화 개봉되면 열어주십시오. 우리 오늘 TV에서 단체 관람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영화는 꼭 영화관에서. 예, 그렇죠. 영화는 영화관에서. 바쁜 중에도 이렇게 촬영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정이화 배우의 인생 이모작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혹시 이 배우처럼 여러분도 인생 이모작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행동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